이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 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좀 보셨습니까? 보안 수사권을 정부는 좀 공소청에 남겨두자는 입장이 좀 정부안이 있죠.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완전히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서도 없애자.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 이런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은 오늘 약간 정부 쪽에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항상 결과물을 보면 국회 쪽으로 공이 넘어가고 그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합 배드캅인지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말리는 척하면서 결국 그쪽에 끌려가는 연기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마음이 실제로 그러한지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헷갈린다. 정부 여당이 자기들이 당정 정책 조정 협의회를 통해서 물밑에서 협의해서 완결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얘기해야지 당이 다르고 정부가 다르고 계속 헷갈리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검찰권의 견제와 통제는 국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이 도둑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그리고 강도로부터 안전한 사회, 사기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자는 게 검찰권의 견제, 검찰권의 통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경찰에 완전하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경찰의 수사권을 한번 줘봤더니 미제 사건만 쌓이고 결국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치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찰에만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자고 계속해서 정부가 여당 편을 또 들고 때로는 정부가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국민들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안심을 못 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도둑을 잡았더니 이 도둑을 재판에 넘기지도 못하고 이 도둑이 또 돌아다니면서 또 우리 집에 와서 또 도둑질을 해요. 이런 현상이 자꾸만 벌어지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지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도둑이 자기의 범행에 맞게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수사도 제대로 안 돼, 공소 유지도 제대로 안 돼.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미제 사건을 계속 쌓이도록 만들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데 이 현실에 보면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미제 사건이 너무 많고 도둑놈 사기꾼이 활보를 치고 다닙니다. 이게 제일 요즘 범죄가 많은 게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이 왜 근절이 안 되느냐. 이 사람들 잡아서 그 사건에 맞게끔 형벌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사가 깨끗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중형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형이 때리지 않으니까 계속 이 범죄가 재현돼서 제일 피해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젊은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서 경찰에 주자. 이러면요. 도둑놈, 사기꾼, 보이스피싱 더 활개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러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국민 실권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빼앗는 것이다. 국민들은 형사사법 체계로부터 제대로 세워서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거 범죄로부터 보호는커녕 범죄로부터 계속 침해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국민을 위한다면 주석밥상에 자꾸 형사사법 체계 고쳐야 된다고 그 주석밥상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이 저는 그건 국민 무시하는 행동이다. 제발 지난 5년간 미제 사건 그렇게 쌓인 것을 좀 되돌아보시고 정말 신중하게 절제된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법체계를 제발 좀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갔던 내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통합과 국민중심 국정을 강조했지만 실제 정치권은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여야가 계속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제와 어제였죠. 여야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서로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 속에서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만났는데요. 예상과 달리 덧센 특검법 등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파기 소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전날 회동에서 3대 특검법 수정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으로부터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조를 얻어냈는데 이에 대해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합의를 바로 하루 만에 번복을 한 겁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른바 덧센 특검법을 자당이 만든 개정안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강경파 입김으로 입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뀌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세 가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레임덕이다. 네. 이재명이 지금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정청래에게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양보해 주세요 한 지 지금 며칠 지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는데 말 듣는 척 하다가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정청래가 이재명보다 당원의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정청래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하지만은 용꿈을 꾸는 자라 지금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지금 호랑이가 없는 굴에 호랑이가 되고 싶을 것인데 본인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재명보다 정부의 방향에 따르는 것보다 당원들의 눈치를 봤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결정을 우리가 내렸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언론들이요 지금 이 여야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극우로 가는 국민의힘 막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극성 당원들의 말만 듣는 국민의힘. 온갖 비판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할 때 보면은 우리의 지지자들을 또 손가락질해요. 극단적인 세상에 어떤 정당이요? 이거 세상 다 뒤져도요. 어떤 정당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극단적인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당내선 이건 만연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터졌을 때 정치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지 지지자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들이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어차피 협치의 마음이 없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 국합 배드캅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미국의 경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쇼맨십을 보일 뿐이지 진실로 협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덫을 놓고 오기도 한 겁니다. 네, 정말로 영수회담 잘했거든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너그러운 웃음으로 여당이 양보해 주라고 했던 이재명에게 이미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비판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또 이렇게 나네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강하게 맞서야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지금 행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검 같은 문제들은 너무나 잘못됐어요. 이거 아까 이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검찰과 경찰의 목적은 뭔가요? 수사권을 누가 갖냐가 목적인가요? 이것도 국민의 안전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을 계속 상실하고 있다. 마치 검찰이나 경찰의 존재가 수사권을 갖냐 기소권을 갖냐로 지금 민주당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검찰과 경찰 모두 목적은 존재 목적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더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나은 제도인지를 봐야죠.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된 경찰에게 수사권 넘겨주면 이거 되나요? 이거 마약 수사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이스피싱 되나요? 온갖 범죄, 강력범죄 이거 수사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자는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해요. 특검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가장 강한 강도로 결합된 게 특검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영수회담 하면서 여야 민생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는데 물 건너간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건너갔죠. 이제 네. 앞으로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도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지금 의석수도 안 되고 법을 막을 힘도 없고요.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물며 지금 법사위에 간사안 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지금 야당의 몫의 자리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지금 거대 여당이 거부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들이 질 수 있는 무기는 여론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여론이 민주당을 뛰어넘거나 비슷해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도 힘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힘 없는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쟁이 곧 혁신이고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외쳐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외쳐야 우리 진영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영을 넘어서 국민들, 중도라고 표현되는 국민들에게까지 이 목소리가 들린다. 어차피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35%, 37% 안에 있는 이 분들께서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들려도 설득당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층의 30%의 국민들께는 우리 목소리가 들리게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투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외침을 포기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외침을 포기하는데 어떻게 여론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도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 힘을 얻는 방법은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외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한길 강사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사실상 버린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그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그 의미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위상 정리를. 의병이다.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야당을 도와서 그 여론을 잘 이끌어서 야당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의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밖에서 역할을 해라. 당에서 뭐 그 당직을 주고 이런 건 없다. 그리고 밖에서 열심히 잘 해주신 것만으로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뭐 버렸다, 뭐 살핀다,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응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지, 전한길 씨를 뭐 버렸다, 뭐 그 안으로 당직을 주겠다, 뭐 이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확대 해석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전한길 씨는 밖에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그리고 제1야당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와 애정어린 그 뭐 질책을, 이런 역할을 주시기 때문에, 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의병이라고 잘 정리하셨고 그 영역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장동혁 대표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짧은 기간 장동혁 대표를 봤지만요, 장동혁 대표가 마음속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당대표의 자리에서 당연히 표현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부분을 안아야 되고, 또 중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했던 약속들 하나하나 다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리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제가 최고위원 된 지 10일뿐이 안 됐어요. 주말 빼면은 일주일뿐이 안 됐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있습니다. 장동혁 코를 믿어주시고, 장동혁 대표와 여기에 최고위원들을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내서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게 곧 또 여론이 됩니다. 여론이 되면 지도부의 추진력이 동력을 얻습니다. 저희의 동력도 여러분이고, 우리 장동혁 코에 순풍을 불어넣어 주시는 순풍도 여러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장동혁 대표와 우리 지도부에 많은 응원과 힘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